그 다음에 이 원칙, 아까 뭐 건물이 증축되든 재축, 신축되든 간에 일단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그 범위는 구건물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것이, 예외가 인정됐는데 그게 공동저당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당이 설정됐을 때는 그 후에 건물이 헐어지고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판단에 따르면 종전의 기본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단은 공동저당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 허물어지고 신축됐을 때 신축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다만 그 범위는 구건물의 범위다. 이게 이제 기존의 흐름이었는데, 공동저당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판단이 그 부분에서는 변경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이 됐다가 건물이 철거되고,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면 원칙은 신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본 거예요. 구건물이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이게 아니라 변경해서 신건물 자체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수 의견과 그 다음에 소수 의견으로 첨예하게 이게 대입됐는데, 다수 의견부터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한번 해보시면, 성립하게 되면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공동저당으로 잡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담보 범위가 쪼그라들거든요. 그죠? 만약에 건물이 허물어지고 신건물에 저당 같은 게 설정을 못 받는다 라고 한 저당 같은 설정을 못 받는 상태에서 신건물이 허물어지지 않고 존립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토지의 담보 가치는 확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기대에 배치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은 반대죠. 그런 경우에도 구건물의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기본 우리 판단의 흐름이 맞다. 건물의 존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저당권자의 기대, 이 부분에 더 치중한 견해고, 소수 의견은 건물이 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이 부분에 더 치중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정지상권의 어떤 이념, 이 두 가지 이념이 있다.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그 두 가지 이념으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기반을 하고 있는데, 다수 의견은 이쪽에 더 저당권자의 기대라고 하는 이쪽에 더 치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죠? 소수 의견은 나머지 부분, 공익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탕이 된 제도 자체가 그게 그 법정지상권 성립이 비록 법정이긴 하지만 이해관계인의 의사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반을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기본은 하여튼 그런 취지입니다. 자, 요 이제 다수 의견, 그다음에 소수 의견, 그다음에 다수 의견 쪽 보충 의견, 요거 넘어가시고,
그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어떤 이념 대립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앞서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두 가지 저당 법정지상권의 어떤 기반이 되는 두 가지 이념 이런 부분은 계속 충돌과 어떤 조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또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따질 때 이 두 가지 이념이 절충시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까 원칙은 토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 요건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인 요건에는 없지만 통설판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역시 이 저당권자의 기대라는 우리 법정지상권의 이념이 더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비록 독립된 건물은 아니더라도 진전이 될 수 있는, 예상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에는 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공익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점이 계속 충돌과 조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조화롭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공동저당에 관한 2003년 12월 이 사례는 사실은 이게 사건 번호가 98다죠, 98다. 98년 사건이에요, 대법원에 98년도에 올라가서 5년 만에 판단이 내렸다는 건데, 그것도 아마 날짜를 보시면 12월 18일 날 했으니까 6년째 넘기기 싫어서 대법원에서 이제 겨우 판단을 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한 그런 사안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가 있는데 뭐 1부, 2부, 3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에 이제 대법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은 다시 더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흩어졌다가 그걸 가지고 또 모인대요. 일정 기간 지나서.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또 흩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전원합의체로 가자라는 의견이 떨어지면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게였을 겁니다. 합의가 안 된 서로 부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오랜 진통 끝에 아마 전원합의체로 갔던 그런 사례 같아요. 자, 이어서 설명하자면 사실은 이제 98다 43601 이 전원합의체 판결, 요게 선고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법원 주류 판결 이전에 주류 판결이나 또 우리나라 일본에서 이 건물이 이렇게 재축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해서 단독 저당된 경우하고 공동 저당된 경우를 이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학설이 아예 없었답니다. 아예. 근데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기 전에 대법원의 어떤 주류 판결 선고 과정에서는 아마 공동 저당이라는 어떤 개념, 이게 이제 단독 저당일 경우에는 이렇지만 공동 저당일 경우에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부시고 다시 지으면 구건물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단지 범위는 구건물의 범위다, 이런 식으로만 범위만 지금 이제 한정해서 그런 바탕하에서 계속 판단이 이루어져 왔지 않나,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에서 보다시피 반대 의견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반대 의견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민법 365조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5조 먼저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대법원 판단의 주요 논거가, 이게 만약에 토지 건물 공동저당으로 같이 잡았는데 부셔지고, 기존 구건물이 부셔지고 새 건물이 저당 설정이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 다수 의견에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는 공동저당이 설정됐다가 구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면 원칙은 신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신건물을 위해서도 비슷한 순위에, 그러니까 예전 구건물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순위에 저당이 설정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신건물을 위해서도 저당 설정 같은 게 조치가 되면은 그거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대법원 판단의 이 전제는 이렇게 신건물을 위한 어떤 담보,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한은, 저당이 조치가 되지 않는 한은 토지만 이렇게 저당이 되고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면은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죠?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신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게 주요 논건데, 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 그러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비판하는 견해는, 지금 종전의 대법원의 어떤 판단, 여기 이제 98년 4월 판단인데요. 이 98년 4월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공동저당이 성립됐다가 건물이 허물어지고 신축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 기존의 그러니까 비록 지금 결과는 토지에만 저당이 잡혀 있는 결과잖아요. 근데 토지에만 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같이 일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근데 이게 365조를 보시면 그 365조의 원래적인 모습은 토지의 저당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공동저당이 아닙니다. 토지의 저당을 잡았는데 그 뒤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이게 훼손되지 않습니까? 담보 가치가.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건물까지 같이 일괄 경매를 칠 수 있는. 그러면 일괄 경매를 치버리면은 그 건물이 같은 사람한테 낙찰되기 때문에 토지의 담보 가치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그거고 공동저당의 경우를 예정한 건 아니지만, 이 98년 4월 판례는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그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건물이 허물어지고 신건물을 지었을 때 신건물에 대해서도 365조에 기한 일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렇다면 이 토지 저당권자의 어떤 기대라는 것도 일괄 경매 청구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는데, 보완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일관된 판례를 바꿔가지고 그걸 변경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게 비판의 근거인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비판 견해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게 일괄경매 청구권을 여러분들 또 이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공동저당이 참 많아요. 저당권자 입장에서 건물이 지어진 건물이 안 지어졌으면 모를까, 지어진 건물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다. 그러면은 굳이 안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판결에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례가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이 하급심 판례들을 보더라도 그 판례 변경의 의미가 얼마나 지금 파급력이 크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